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면서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이 어려운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회계 몰랐던 친구들. 자, 이제 가보시면요. 다섯 번째 얘기할게요. 자, 자동차세 납부인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회계는요, 모든 게 다 여기 타이틀에 담겨 있어요. 세 납부다라고 해서, 세금 납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날짜부터 보실까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모든 것들은 날짜 보시는 건데요. 날짜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8월 31일자 날짜 써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증빙서류다. 여러분들. 현금으로 납부한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냈다. 그럼 여러분들,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을 냈다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아마도 감소했을 겁니다. 감소했으니까요. 대변에 현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냈다는 거예요? 자동차세라고 하는 세금 냈다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는요. 세금 냈다. 대변에 뭘로?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자, 해볼까요? 8월 31일. 자, 차변 먼저 선택할까요? 3번 눌러서 차변 선택하시고요. 자, FE. 자, 세금 한번 쳐볼까요? 아하! 세금 쳐보시니까요. 이렇게 많은 세금들 나와 있습니다. 몇 번대 하시면 된다고요? 800번대로 세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16만 5천 원이었고요. 이거 여러분들 뭘로 하셨다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하시니까요. 자, 대변에는요. 그렇죠. 현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금 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요. 자, 일반거래 입력이신데요. 자, 보시니까요. 자, 날짜는 9월 1일 날짜고요. 날짜는 9월 1일 날짜고 8월분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근데 이번에도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을 냈다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겠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 등장하게 될 거고요. 자, 차변에는요. 신문 구독료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은요. 그쪽은 종이죠? 종이죠, 여러분들. 종이 보려면요. 인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신문이나 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냥 멋있는 말로 도서다, 책이다. 그것들을 보려고 인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서 인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서 인쇄비. 그래서 우리가 뭐 책, 뭐 이런 거 잡지, 뭐 신문 이런 것들 다 인쇄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서 인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9월 1일자. 9월 1일자. 자, 차변에는요. 자, 도서 한번 쳐볼게요. 도서 쳐보시니까 800번대에 도서 인쇄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금액은요. 18,000원이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선택할 건요. 대변이시네요. 대변 선택해서 FE. 뭘로 하셨다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진짜 별거 없죠. 사실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 입력해 주시는 걸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넘어서면 이제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모든 거래들은 다 이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드셔도요.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죠. 그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요. 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들만 가지고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저 조금 생뚱맞지만요, 여러분들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자, 어디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는 37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진도들 막 이렇게 나가냐면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 내용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반복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쉬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요 372페이지고요. 또 이거 같은 내용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내용들로 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회사는요 주식회사 유형상사입니다. 회사 코드 3200번 회사니까요. 자, 요거 닫고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회사 코드가요 3200번의 유형상사입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로그인 눌러주시면 자, 이제 우리 회사가요 자, 유형상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보니까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즉 우리 기업의 상품은요 주된 거래 목록은요 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신발을 팔면 매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신발을 사면 매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기간은요 제 6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6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몇 년차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6년차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분들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는 건 조금 익숙하신가요? 익숙하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런가요? 조금 덜 어려우신가요? 약간은 덜 어려우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꾸 어렵다고 느끼다 보면 진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6년차 기업이고요. 내용 쭉 보시면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 뭐 800번대 계정 코드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얘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회사 등록 수정이다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메뉴 한번 볼까요? 자, 회사 등록 수정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에 무언가 달라진 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요. 자, 자료 설명 보시니까요 주식회사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해서요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자,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나와 있는 것들요 그대로 우리가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뿐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되게 쉬운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달라진 건요 일단 여러분들 회사 등록 먼저 가볼까요? 자, 달라진 건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어요? 대표자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달라졌어요. 대표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박상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박상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뭣도 바뀔까요? 그렇죠. 주민번호도 바뀌겠죠. 61 0617 104 242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사업장 주소나 이런 것들은 변경된 게 없었네요. 그 대신 뭐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국세 환급금 등록 작업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환급금 계좌 있네요. 어디 은행이시고요? 하나은행이시고요. 자, 무슨 지점이셨어요? 서대문 지점이고요. 계좌번호가요. 524 066 582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내기 없었죠? 내기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 사항 보시면 뭐 이메일 주소 등록이 되어 있네요. 물론 느낌은 좀 이상하시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보실 때는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보시면 사실은 이메일 주소 달라요. 우주인데? 아이캔이고? 여기 왜 이러지? 라고 하실 건데요. 원래는 이것도 바꿔주시는 게 맞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는 디렉션이 없는 것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요. 계정 과목의 수정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235번의 디자인권을요. 의장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 수정이니까요. 자, 혹시 메뉴 잘 안 보이시면 계정 이렇게 쳐보실까요? 계정 쳐보시니까요. 아하! 우리 했던 거 있죠. 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네요. 몇 번을요? 235번을요. 235번에 디자인권이다라고 적혀 있는 걸요. 바꿔주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거 바꾸시려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색깔 입혀진 건요. 그냥 더블 클릭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생각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컨트롤 F1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뭘로 바꾸시면 돼요? 의장권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권자도 끝났죠? 근데 권자도 끝났으니까요. 권리니까 이거 뭐가 될까요? 자산 되겠죠.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인데요. 보니까요. 자, 지급어음 명세서 보니까 자, 지급어음은 거래처가 부산 상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거 카드값이죠. 그렇죠. 미지급금은 보시니까 뭡니까? 거래처 하나는 오피스 알파, 또 하나는 삼성 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지급어음은 등록된 어음 선택할 것이라고 하니까 검색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 관련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지급어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급어음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거래처는요. 여러분들 지급어음은요. 거래처 어디에요? 부산 상사니까요. F2 눌러서 부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만기 날짜 언젠가요? 여러분들 만기 날짜 2021년 7월 15일 되네요. 자, 여러분들 어음 번호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등록된 어음 선택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F2 눌러보시면요. F2 눌러보시면 어음이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어음 되게 많이 검색되죠? 자, 근데 어음 번호가요. 004 0042 02 국민은행 거니까요. 0042 02 요거네요. 여러분들 요거네요. 자,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시고요? 금액 보시니까 200만 원이네요. 자, 발행 날짜가요. 여러분들 발행 날짜 언제고요? 여러분들 발행 날짜는요. 제가 입력하는 거 아니죠. 왜요? 여기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에이,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발행 날짜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라고요. 제가 거짓말해도 믿지 말아야죠. 그대로 입력합니다. 뭐라고요? 2020년 12월 언제였죠? 15일. 자, 여기에 시험 문제에 기재된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됐죠? 네. ESC 누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하셔야 될 건요. 미지급금이네요.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지급어음 바로 아래에 미지급금 보이시나요? 자, 근데 더블 클릭했는데 여러분들 칸이 안 바뀌는 건요. 그냥 오른쪽에 보시면 뜸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고요? 오피스 알파네요. F2 누르셔서 오피스 검색해 볼까요? 나오니까 엔터. 금액은 얼마고요? 금액은 120만 원이네요. 자, 미지급금 두 번째 거래처는요. 삼성 카드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F2 눌러서 검색합니다. 삼성 카드. 금액은 13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됐죠? 다 되셨으면 다 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제표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어려운 거니까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거래인데요. 자, 첫 번째 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회사 이름 좀 볼까요? 우리 회사 이름은 유형 상사입니다. 유형 상사입니다. 자, 거래 1번. 8월 1일 주식회사 부산 상사에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일단 볼게요. 보시니까 자, 부산 상사 귀하. 여러분들 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산 상사입니다. 돈을 줘야 되는 쪽은요. 유형 상사. 우리 회사네요. 우리 회사에서 돈을 줘야 되는 어업이니까요. 무슨 어음 될까요? 돈을 줘야 되는 어음. 그렇죠. 지급 어음 되겠죠. 지급 어음. 돈을 줘야 되니까요. 지급 어음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다 표시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발행 날짜는 언제고요? 2021년 8월 1일 날짜고요. 지급기일은요. 2022년 1월 2일 날짜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자,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에 대해서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요. 자, 이제 돈 줘야 되는 어음이니까요. 지급 어음,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부채되니까요. 대변이 지급 어음 될 거고요. 차변은 뭐 될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숫자 앞뒤로 있는 것들이 계정 과목이에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모르셔도 한번 입력만 먼저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8월 1일. 자, 차변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외상 매입금. 자, 금액은요 500만 원. 자, 대변에 자, 돈을 줘야 되는 어음이니까요. 지급 어음입니다. 얼마요? 500만 원. 자, 근데 거래처가 어디였죠? 거래처가요. 여기 보시면 거래처가 있습니다. 어디요, 여러분들? 부산 상사 이렇게 있네요. 부산 상사. 연습만 좀 할게요. 자, 어음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하신다고요? F3 눌러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어음 관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 어음 여러분들 제가 뭐 한 거예요? 이번에 만든 거예요. 어음 만든 거니까, 자, 여기 어음 등록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어음 만든 날짜가요. 이 어음 만든 날짜가 언제예요? 2021년 8월 1일이니까요. 2021년 8월 1일. 자, 여러분들 무슨 어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전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약속어음. 그냥 어음이니까 그냥 어음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금융기관은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은 무슨 은행? 국민은행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음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음 번호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요. 어음 번호 있습니다.
자, 요거 어음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글씨 있으면요, 글씨만 따로 빼주시면 돼요. 자, 앞에다가 자타 201 0801. 여러분들 근데 요거 잘 안 쓰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목적상은 요거만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매수는 몇 매? 10매.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등록 눌러주시면 예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F2 한번 눌러보시면, F2 눌러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애가 있습니다. 뭐 자타 2021 0801. 자, 발행한 날짜가요, 거래한 날짜예요, 들어와 있고요. 자, 만기 날짜 있네요. 자, 근데 우리 만기 날짜 언제예요? 2022년 1월 2일. 2022년 1월 2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사실 이 어음이 되게 어려워서 이 어음 연습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계속 반복해야 될 문제들이니까요.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반복하면 좋아질 겁니다. 반복하시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참 저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실은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넘어오셔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조금 미안한 건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좀 리마인드 해보실까요? 자, 오늘 했던 거는요, 기존에 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다 한 번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처음 시작은 기초 정보 관리하는 곳에서요, 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걸 회사 등록이다 라고 좀 얘기했고요. 이 회사 등록에서요, 우리 회사에 뭡니까? 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혹은 뭐 사업장이 이전해서 주소지를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뭐 국세 환급금 계좌를 입력했다든가 혹은 추가 사항에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입력해서 우리 회사에 무언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입력하는 게 바로 이 회사 등록이다 라고 하는 메뉴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였던 건요, 거래처 등록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일반 거래처, 그리고 뭐 금융기관, 은행 포함된 거고요, 또 카드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규 거래처가 있다면 등록해줬고요. 거래처에 대해서 뭔가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오셔가지고요, 관련된 내용들 이쪽에다가 수정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들이 있을 때 와서 편집해서 사용하는 역할들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색깔 없는 것들은요,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었고요. 이렇게 색깔이 매겨져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색깔이 매겨져 있는 것들은 그냥 클릭하면 안 되니까요. 뭐 컨트롤 F1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렉션이 있으면요, 지시사항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바꿔주고요. 뭐 적요라고 해서 우리가 메모하는 거잖아요. 자, 메모하는 내용 현금과 관련된 거면 이쪽에 현금 적요에, 그 외의 것들은 대체 적요에 입력해 주는 걸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요, 거래처별 초기월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 부채가 있을 때요, 자, 내가 받을 거라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줄 게 있다면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게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거래를 입력하는 일반 전표다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날짜 먼저 기재해 주시고요. 날짜 먼저 기재해 주시고, 뭐 차변했을 때는 왼쪽에 써야 된다 할 때는 3번 눌러서 차변, 오른쪽에 넣어야 될 때는 4번 눌러서
대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들을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계라는 작업을 하실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했었나요? 뭐 하시는 게. 그렇죠. 현금의 방향을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금이라고 하는 속성의 자산들이 증가하면 왼쪽 차변으로 갈 거고요. 현금의 속성을 가진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요, 오른쪽 대변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해주시는 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학에 좀 회계학을 공부하고 넘어왔다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회계학을 정치학에 본다고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미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학기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조금씩만 쌓아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능력치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해보자 라는 게 목표지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요, 회계의 구조와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 그리고 처리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른 시간에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